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남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국내 물가 지수가 고삐가 풀린 듯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죠.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도저히 금리나 추세 쪽으로는 가기 어려우니 이제라도 더욱 고삐를 땡겨서 8% 금리 인상설까지 나올 정도로 거의 비상체제로 돌입을 한 상태인데, 국내 물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꾹 눌러온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 커졌고, 일단 체감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 공공요금 오르면 되게 짜증이 나죠. 매일매일 그냥 스치듯 만나야 하는 가격 체감도인데, 이것마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타는 느낌이 나면 백화점 아이쇼핑하러 다닐 때야 즐겁지, 물가가 이렇게 스르륵 상행선을 아주 조용하면서도 급속도로 타기 시작을 하면 감당이 불감당. 기본적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컨트롤했던 가격들, 그 기세가 다시 등등해서 이전에 아주 면도날 같은 통제도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당연히 식자재가 마트에 가면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표가 달라져 있는 느낌적 느낌, 이거 아주 강하게 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고요. 당최 카트에 담을 게 별로 없어. 수북히 쌓아놓지 못해도 어느 정도 실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거 물가가 외국인들도 놀라 자빠질 지경이니까. 아니, 유럽 물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런 유럽인들이 한국 마트 와서 그냥 들었던 식자재 그대로 모셔두고 뒤돌아서서 나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스위스와 거의 유사한급의 물가 압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를 찍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끈질기게 버틴 적도 없을 만큼 엄청난 지구력으로 버틴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 그 정도로 거의 지치지 않고 내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근본적으로 헤드라인 물가라고 불리는 에너지, 식료품 포함 근원 물가, 그러니까 얘네들 싹 배제한 물가까지도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비중이 더 있느냐를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끈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나 깜빡이도 키지 않았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추이가 확실히 2022년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목표치인 2% 선까지 가기에는 지금 엄청난 지뢰밭들이 깔려 있어서 계속해서 꿈틀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추세로 보면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는 2022년도 당시에는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죠. 근원 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서로 어깨동무 나란히 할 만큼 아주 가까운 폭의 근접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건 그만큼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가 동시에 고점을 유지한다는 거고, 근원 물가라도 진정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올라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 험산줄령이 그냥 대관령 목장에서 내려다본 첩첩산중이 뭔가를 제대로 맞박을 딱 때리면서 시야에 내리깔리는 그 느낌이 물가 지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제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불확실성. 아니, 그냥 딱 보이는 하이패스 구간 같은 도로가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 갈림길이 무수한데 정확한 이정표가 없다는 점. 게다가 내비까지 말썽이네. 무슨 스스로의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물가 GPS가 고장이 나버렸어. 스스로가 어느 선에서 시장 자체의 커버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 셀프 조절이 불가할 정도로 이제 주요국 통화 정책, 당연히 엄청난 변화의 조짐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환율 변동성. 지금 금리 격차가 미국과 2% 정도 나는 상황에서 환율은 그냥 코너에 몰려서 소나기 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원래 그냥 당군 이래로 고구마 줄거리를 뽑듯이 그냥 걸쳐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이라는 파일을 확장해 나가기 어렵도록 무거운 장벽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내 물가는 그냥 엄청난 변동성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도 모르겠다,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막아야 하는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펄럭이는 깃발 날리듯이 가는 건데, 막상 이걸 대비하기에도 지금 국내 기준금리도 운신의 폭이 거의 없고 경제지표, 물가지표 모두가 힘들어서 캑캑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파도가 그동안 그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던 확실성의 바위를 계속해서 침식시키는, 그러니 당연히 노르웨이 피어로드 같은 깎아지는 물가 절벽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바로 유가가 버티고 있는 거고, 기름값이 이번 달 $100를 돌파하는 일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85 선까지 버티고 있는데 급격하게 하루에 $5씩 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관건인데 일단 공급 부분에서 다음 주 확실한 감산에 들어가게 될 산유국들의 압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수도꼭지 틀지 않겠다는데 무슨 용가리 똥배야? 공급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특히 오일은 말 그대로 오일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덩 그냥 유가 자체가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자빠지죠. 전 세계 기름을 빨아당겨야 하는 국가들 물가 정책이 한마디로 벌러덩 넘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주가 관건입니다. $95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휘발유값 오르는 거 보세요. 1,600원 정도로 가고 있고 경유도 계속해서 압박을 더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물가 비상 시그널을 주는 게 기름값이죠. 근데 이걸 중앙은행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유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오늘 환율 보면 그냥 떡실신 1,400원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깨에 짚고 넘어갈 기세죠. 한국은행이 다음 주부터 엄청나게 방어를 시작하게 될 건데 아마도 1,400원 선까지는 뭐 그냥 놔두지 싶어요. 그러니 이렇게 올라가지. 1,400원 고지를 넘어오면 그때부터 달러 팔기 위해서 탄창을 장착, 무지하게 달러 쏘아대게 될 건데 이건 무슨 쏴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달러는 살아오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억지로 낮추려고 쏴댄 달러가 수두룩 빽빽 탄피가 발밑에 깔릴 정도로 출혈이 심하게 될 건데, 그래도 제대로 방어가 안 될 건 미치도록 오르는 유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달러 인덱스는 정말 천장을 뚫을 정도로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있고 그냥 세계 모든 통화는 완전히 달러 앞에서 떡실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화살표 방향이 상향등을 켜고 달리고 있죠.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3월 거래가 3,000건 넘어섰다고 난리가 났죠. 아니, 겨우 3,000건 넘은 걸 가지고 왜 이리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지난달 2월은 2,502건 정도, 이걸 넘어섰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그리 큰 격차 벌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000건 수준은 지금 뭐 신생아 대출 통해서 진입한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거고, 다시 4월 거래는 315건에 머물고 있는 상태. 3,000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5, 6,000건에 비하면 지금 그대로도 저공비행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거래량 회복으로 보기에는 4월 추세가 그리 단단하게 따라붙질 못하기 때문에 다시 4월은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 대비 쌓여가는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역부족. 상당히 4월은 이런 대외 여건의 위기를 흠뻑 흡수해버린, 그냥 그렇게 솜털같이 날아오를 것 같았던 거래량도 그대로 물을 먹은 솜은 무겁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 아마도 4월 거래가 다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 쪽으로는 자금 이동이 3월은 정책금리를 앞세운 신생아 대출이 9억 원 이하 아파트들로 어느 정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배수로가 트여 있었어요. 당연히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건 거래가 움직일 수 있는 기름이 차 있다는 건데 당연히 연료 채우고 움직이지 않을 차는 없으니까 거래가 자금을 물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3월 거래량은 어찌 보면 인위적인 개입이 첨가된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 선순환으로 보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당장 3월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 이젠 주담대 변동금리도 만만치가 않아져서 대출 제대로 안 나옵니다. 본격적인 가상금리 포인트가 적용되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 대출 조이기는 틈을 허용하지 않을 거고, 가계대출이 살짝 감소세로 가는 것도 스트레스 DSR이 본격 가동이 되었기 때문인데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이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래라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하는 건데 이건 뭐 거의 자금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될 예정이고, 무턱대고 뭐 거래량 증가라는 신호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거의 자금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될 예정인데 무턱대고 거래량 증가라는 신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거래량 증가는 다소 거래 반전이라는 말을 쓰게 해도 좀 쪽팔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4월 이후의 추세가 추격전을 벌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초반에 쭉 나열해드렸던 경기 지표가 죄다 부동산 쪽을 직격하고 있는 지표라서 제대로 불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쪽 위기 상황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가장 급한 불이 PF 문제 아닙니까? 벌써 제일 눈치 빠른 증권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하강 시 PF 추가 손실이 1조 9천억 정도가 된다는 데이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대출 채권, 3호 사채 등등 이렇게 자금 경색 발생할 수 있는 익스포저 위험 인자들이 지뢰처럼 깔려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면 당연히 경매 쪽으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건데 당연히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명패를 달게 될 경락가율 하락. 지금 이금융권도 뭐 담보로 잡고 있는 담보물 빨리 정리하려 들지 않잖아요. 왜? 경공매로 내놔봤자 가치가 떡나게 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담보물 구조조정 차원에서 냅다 빨리 팔아버리면 손실은 눈덩이가 될 수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선 뭐 PF 부실,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일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금융권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부동산 쪽은 가장 급한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 대출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을 위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대출 정책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금은 계속해서 말라갈 수밖에 없다. 지류가 마르면 아무리 본류가 한강이라도 한강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에브리바디 경색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거래량 는다, 집값 올라간다, 무주택자 이러다가 집 못 산다, 자꾸 심리적인 기저의 불안 자극하고 있죠. 절대 동의할 이유 없습니다. 지표가 너무나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궤적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 만찬 석상에서 나비 넥타이 메고 형님께서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기조는 결국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는 강경 카드를 등 뒤에 숨기고 있다는 것. AB 운영이 정확하게 찝어내는 발표도 했죠. 결국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해는 넘어가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소식은 앞으로 만나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한국 부동산 쪽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천정을 뚫고 있는 물가가 앞으로 상당히 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장에선 더욱 악재가 될 가능성 아주 많죠. 거래량 반등은 신기루일 뿐이고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대외 변수가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판국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더욱더 큰 리스크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찔하죠. 상황을 잘 체크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이 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 국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